할 수 있습니다. 신경성형술이죠. 시술 권유하는 사회, 그 이면에 숨은 비밀. 이 사진 보시면은 환자분이 허리를 좀 구부정하게 걷다가 시술 이후에 바로 이렇게 펴서 걷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시술이 제가 볼 때는 좋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를 많이 이제 효용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게 수술이란 게 바로 필요한 환자들이 할 수 없도록 제약을 좀 걸어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 대소변 장애 있다든지 마비가 있다든지 대소변 장애뿐만 아니고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할 수 있긴 한데,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 6주 정도, 그리고 유압술은 3개월 정도 보존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수술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연구원에서는 삭감도 많이 하고, 이런 경우는 병원의 재정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환자분은 좋아졌는데 병원에서는 금액적인 부분을 전혀 받을 수 없으면 병원 경영이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그 공무원들이 좀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술 쪽으로 권유하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더불어 환자분들도 여기 보시면 수술을 잘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면 부작용이 어떻게 될고 걱정될고 주위에도 수술하면 못 걷는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병원의 니즈와 환자분의 니즈가 같이 이제 맞고, 심평원에서 워낙 까다롭게 그 기준을 잡다 보니까 시술 쪽이 조금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은 보지 않았는데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목을 이제 뼈를 때리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골타요법이란 건데 효과가 있는 분들도 있긴 한데, 경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게 되면 협착증이 심한 케이스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어쨌건 좋아질 환자분들이 있으나 이렇게 봉침이나 이런 골타요법 자체가 제 생각에는 조금 검사 같은 경우를 제대로 하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지만 검사가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협착이 심하거나 안 좋은 환자에게 하게 되면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환자분들도 대부분 검사하는 것보다 이런 민간요법을 많이 이제 찾으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환자분들이 물어보시죠. 어떤 환자들이 좀 좋아지나요? 저는 받으면 좋아질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제 유튜브 영상에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나 협착증은 많이 심하지 않은 케이스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MR 보시면은 이게 중심 협착이 이렇게 많이 심하지 않은 케이스는 하면 좋아지는데, 이렇게 지방이랑 신경이 꽉 눌리는 케이스는 절반 정도, 반반이죠. 그리고 디스크가 이렇게 터진 환자들은 대부분 증상이 괜찮은데, 이게 추간공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케이스는 신경성에서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좋아질지 일단 해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경우와 더불어 골절이 있는데 이제 골다공증이 별로 없는 환자들은 신경성형술을 시행하기는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뼈가 많이 안 좋고 골다공증이 마이너스 4.2로 이렇게 내려간 케이스는 추체성형술을 시행하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은데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술해야 될 환자는 이렇게 꽉 막힌 케이스는 시술하게 되면 별로 좋은 결과를 이제 볼 수 없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수술 및 시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경성형술이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비싸죠?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주사는 보통 한 10만 원 선, 여기는 이 병원은 할인을 막 해주네요. 그래서 그래도 좀 비싸긴 한데, 어쨌건 200만 원이 넘는 돈. 왜 비싼지 가격 보시게 되면 이제 보통 시술 카테터 비용이 있고, 그에 이제 처치 행위료가 들어가고 치료 재료가 들어가는 이 가격 자체 중에 비급여들은 이제 대부분 병원에서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구 회사들이 납품하는 가격도 좀 다르고, 여기 보시면 임대료 보시면 서울과 부산이 한 3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임대료 부분도 당연히 맞춰야 되니까 비용적인 부분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비싼 이유가 병원마다 다른 이유는 그 현재 납품하는 가격과 그런 그 병원의 그런 임대 수준 이런 것도 같이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다르고, 주사보다 이 시술이 비싼 이유는 이렇게 줌 영상 보시면 멀리서 볼 수 있으나 직접 대면하지 못하죠. 이렇게 서로 남녀가 만나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느낌인데, 이런 마취 주사도 이제 구강에 뿌리는 것보다 직접 타겟팅해서 이렇게 마취 주사를 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듯이, 신경성형술은 카테터가 직접 그 병변에 도달하기 때문에 주사보다 훨씬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문헌 정리 보시면은 신경성형술이 디스크에 아주 좋은 만족도가 70% 이상 효과를 보였다라는 논문입니다. 고주파 수액성형술,
디스크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던데, 그래서 하면 괜찮은 환자들, 이렇게 내장형 디스크 환자들과 디스크 터진 케이스는 좋고, 이런 타입은 괜찮은데, 이런 것처럼 별로 심하지 않은 디스크는 오히려 의인성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퇴행성 디스크가 많이 있는 환자들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골절이 있는 환자, 염증, 협착증이 심한 환자들은 별로 좋은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술하면 좋아질 환자가 주로 요통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좋아지고요. 문헌 보시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수술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체 성형술이고요. 여기 보시면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고 신경을 누른 환자, 이런 경우는 좀 고민이 되는데, 앞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 추체 성형술을 시행하면 상당히 좋아지죠. 근데 뒤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신경이 눌린 것 따라 추가적으로 감압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마비가 된다면은 뼈를 좀 들어줘야 되는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 같이 진행한 경우가 있긴 한데, 이런 거는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추체 성형술 하면은 다른 마디가 또 부러진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여쭤보시는데, 이렇게 시술하고 나서도 위쪽으로 도미노처럼 부러진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게 시멘트의 강도가 좀 세서 그런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저랑 경희대에서 쓰신 논문 2편이 있는데, 경피적 척추 성형술에서 혈액분화 시멘트의 특성, 그래서 이 자가혈을 좀 시멘트를 섞어서 이 중화분호 감소시키고 시간 단축하면 좀 합병증, 그러니까 인접분절의 그런 강도를 좀 줄여주면서 시간도 좀 벌 수 있어서 이런 다른 마디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논문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문헌 정리 보시면은 추체 성형술은 상당히 합병증도 낮고 시간 대비 환자분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좋은 시술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숨가쁘게 왔는데, 많이들 여쭤보신 질문들 4개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쉬어가기 질문 보면은 협착증도 있고 퇴행성 무릎 관절도 있는데 딸들은 무릎 수술을 먼저 해보자고 합니다. 이런 분들 상당히 외래에 많이 오십니다. 제가 저번에도 영상 말씀드렸지만 하지 방사통, 다리가 저린 원인 자체가 관절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혈관 수술 하시고 오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80% 이상은 대부분 척추의 관이 좀 좁아져서 신경 통로 쪽에 눌려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틀, 그러니까 큰 줄기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관절 수술을 하고 오시면은 비용 대비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증상 완화가 좀 덜 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도 협착증을 수술한 환자와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의 인공관절 예후 보면은 다리 근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허리 수술 받은 환자보다 인공관절 수술 예후가 훨씬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우선순위를 따지자면은 협착증을 먼저 하는 것이 맞고, 이후에 필요하다면 남는 증상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저희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허리 수술하면 대소변 못 가린다고 하는데 무조건 버티라고 합니다. 하고 대부분 싫어하시죠.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제 수술하고 안 좋은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예전에는 수술을 좀 크게 하다 보면은 뼈도 많이 제거하고 혈쪽이 차는 경우도 있고, 나사목 고정하다 보면 수술 시간 길어지고 신경 쪽에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이라는 기구가 생기면서 확실히 좀 신경을 핸들링 하는데 좀 장점이 생겼고, 이러면서 예후가 많이 좋아지면서 이에 대한 극복이 좀 되는 것 같고, 노인분들 솔직히 7, 80대 노인분들 수술 크게 하면은 대부분 요통도 생길 뿐더러 나사모도 빠지고 대소변 장애 생길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내시경 수술하게 되면 그런 수술을 좀 피하면서 확실하게 병변을 제거하니까 그에 대한 두려움을 좀 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모친도 수술을 받으셨는데 큰 이상 없이 잘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신문에 광고된 거 보면은 허리 시술 받으면 허리가 반드시 펴진다고 해서 시술에 희망을 걸어보려 합니다. 아까 사진 언뜻 보여드렸는데 척추 시술하고 허리가 반드시 펴서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술을 결정할 때 이게 시술해서 좋아질 환자인지 과연 수술해야 좋아질 환자인지에 대한 감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MRI와 증상이 제일 중요한데,
협착증이 심하더라도 시술을 해서 좋아질 환자가 있지만, 하지만 이게 너무 신경이 꽉 막혀 있는 케이스는 시술하면은 도로 마찬가지 되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검사하고 주치의와 상의해가지고 결정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치과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골다공증 치료한다는 시술을 미루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아까 골다공증 챕터에 같이 포함된 내용인데,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는 보통 골형성제와 골흡수 방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형성제는 치과 치료와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임플란트 시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주사고요. 하지만 골흡수 억제제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악관절 개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꺼려하시는 치과 의사들이 꺼려하시는데요.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는 치과 협회 기준은 6개월 정도 끊고 이제 시술하고 있고, 데노스마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주사인데 보고가 최근에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스포스포네이트만큼 많이 되진 않지만 그 치과 의사들도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치과 치료 앞두고 있다면 골형성제로 바꾸거나 주사를 좀 휴약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치과 및 그 골다공증 주치와 상의해가지고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척추 환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답 33. 저는 그 환자분들 선에서 항상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하실지 항상 유튜브도 많이 올리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책도 좀 내봤고, 그 비욘디 시청자분들도 이런 유튜브 영상과 이런 책들을 통해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이번 기회 주신 비욘디 PD님과 비욘디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